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미래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신당 창당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3년 뒤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 심판도, 정권 교체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민주당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당 창당에 나서게 됐다며 광주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광주에서부터 찾아야겠다, 이렇게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 가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연합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연대를 기정사실화하고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의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짜 민주당의 길에, 이 진짜 민주주의의 길에 우리 새로운 미래와 함께, 우리 이낙연 대표와 함께 수권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계속해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초 창당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또 다른 제3지대 신당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도 이르면 다음 주 양당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진보당이 최근 길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모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광천 2교에서 광천 사거리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등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들고 현수막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진보당은 답답한 정치 현실과 고물가로 시름이 깊어가는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퍼레이드를 기획했다며 신나는 정치, 즐거움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를 적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위반 단속처럼 자동으로 안전모 미착용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모두 27대가 설치됐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도로에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된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치입니다. 후면 카메라로 이륜차 신호 위반과 과속뿐 아니라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단속합니다. 광주에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로 오토바이의 사고와 사망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는 536건, 전남에서는 609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률은 착용 때보다 3배나 높습니다. 오토바이는 앞에가 번호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에서 지키게 되면 이제 그걸 인식하고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자기도 방어 운전도 되고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후면 단속 카메라는 광주에 1대, 전남에 26대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검토한 뒤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전남의 농업 인구가 1년 만에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의 사망이 늘어난 반면 귀농 인구는 줄어든 탓인데요. 이대로라면 논밭을 일굴 사람이 없어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떠나버린 밭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연마을에는 수년째 비어있는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밭 같은 경우도 주인이 경작하기 힘드니까 뭐 농협협동조합 같은 데서 이제 그 소출을 위해서
지고 그런갑어요.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의 논밭 규모가 매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02년 32만 8천 헥타르에서 2022년 27만 7천 헥타르로 20년 만에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농민이 줄면서 사실상 휴경 상태에 들어간 논밭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전남의 농림어업 인구는 22만 3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1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1년 새 5%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농부의 비중이 90%에 달해 감소 인구 역시 대다수가 농업 인구로 추정됩니다. 지역 사회에 활력을 더해주던 귀농 인구도 코로나 이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남 귀농 인구는 2,500여 명으로 10년 내에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난해에도 전남의 둥지를 튼 귀농 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농만 줄었다기보다는 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귀농하는 데까지는 결심하고 농지를 구입하고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고령층의 사망과 귀농 인구의 감소로 농도 전남의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제도인 E9 발급 규모가 올해 역대 최다인 16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5천 명이 늘어나면서 배정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 기업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 업체 발표일은 다음 달 28일이며 지난해 전남에서는 4,300개 업체에서 1만 3천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주 가톨릭 박물관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교황청의 문서와 유물 등을 전시하는 특별기획전 모든 일을 위해를 오는 7월 27일까지 이어갑니다. 이번 전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데 지지를 보냈던 교황청의 모습, 1984년과 2014년 교황의 방한을 통해 광주 대교구와 교황청의 관계를 지역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성군 벌교 부용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원등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원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파란마을 주민들이 5만 원, 우만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월곡마을 주민들이 5만 원, 구수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해도마을 주민들이 5만 원, 신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구치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월의 마지막 휴일인 내일 광주 전남은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약한 비나 눈이 오겠고 광주와 전남 내륙에도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순천 영하 1도, 목포 0도 등 영하 4도에서 0도 분포, 한낮 기온도 5에서 8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내일 곳곳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천시 승주읍 일대가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승주읍 일원에 62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 생물전환 연구센터와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원료 공급에서부터 제품 생산, 유통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22년 설립된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원 후방 산업인 식품, 화장품, 반려동물 사업도 함께 육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45개 유명 바이오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화재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아파트 화재를 대비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전문가 14명으로 점검단을 꾸려 도내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 공간 관리 상태, 화재 시 초기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입주민 스스로 피난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등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